그래서 전자의 이동과 산소의 이동으로 저희가 산화환원을 조금 나눠볼 건데, 여기 뭐 추가로 화원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배웠을 거예요. 산화수. 근데 저희가 산화수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기도 하고 산화수 내용이 조금 길어요, 설명이. 그래서 저희는 전자이동과 산소의 이동으로만 산화를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화가 뭔지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산화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누구냐? 금속 물질들이 저희가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금속 물질들은 전자를 뭐하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전자를 잃는다. 요거는 저희가 두 가지의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원자 상태였던 아이가 뭐로 바뀌게 되면서 양이온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또는 음이온인 친구가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원자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때 전자가 방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인데 저희가 금속의 산화는 바로 위에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금속의 뭐다? 산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금속은 우리가 산소를 만나도 반응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에 산소가 부착된 거, 그래서 산소를 얻는 물질을 저희가 뭐라 하냐? 산화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누구를 만나서 산소를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 그래서 금속이 무엇을 만나서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 산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화학 반응식에서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이다 라고 저희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하는 물질 찾으라고 할 때 산화하는 물질이나 환원하는 물질은 어디서 찾아주셔야 되냐? 여기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누가 산화하는지 또는 누가 환원하는지, 그 산화하는 물질, 환원하는 물질은 생성물에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으라고? 반응물에서 저희가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화의 반대가 바로 뭐냐? 환원입니다. 자, 왜 산화의 반대라고 하냐? 산화하고 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얘네들은 항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 주셔야 돼요. 산화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산화하는 물질이 있으면 같이 환원하는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나 주셔야 돼요.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전자를 뭐하는 물질도 있어야 된다. 얻는 물질도 있어야 돼요. 산화하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비금속 물질이 금속 물질의 전자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 전자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얻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겠죠. 자, 반대로 양이온이었던 친구들이 우리가 전자를 얻게 되면 무슨 상태가 돼? 원자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비금속 물질과 금속 물질이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에 있던 전자가 누구한테 간다? 금속에 있던 전자가 누구한테 가서? 비금속한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산화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자, 산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저희가 뭐라 하냐?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산화구리를 생성했다면 이제는 산화구리를 내가 무엇으로 탄소를 넣어서 구리하고 무엇으로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거. 요거는 우리가 뭐 된다? 구리가 환원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환원되는 물질이 바로 누구다? 구리가 환원. 산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의 구리는 우리가 무슨 색이냐? 붉은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화구리가 되면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뀌냐?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다 팁으로 하나만 외울게요. 자, 고체 상태의 구리는 우리가 무슨 색? 붉은색. 고체 상태의 산화구리는 우리가 무슨 색?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구리는 무슨 색?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그 물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산화환원의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화는 우리가 산화하는 물질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냐? 환원제라고 합니다. 환원제는 우리가 뜻이 뭐냐? 다른 물질을 뭐 한다? 환원시킨다. 나는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뭐 시키는 거? 환원시키는 물질. 그러면 본인은 뭐 한다? 산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원하는 물질들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한다? 산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환원하고 있는 중이 되겠죠? 자, 책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오늘 책 내용은 어디로 와주시면 되냐? 4단원이기 때문에 (3단원인가) 여기가 그러네 3단원이네. 자, 물질의 산화, 물질의 환원 해가지고 산화, 환원, 전자이동과 산소이동으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앞에 저희 그거 보기 전에 뭐 쓸 거냐? 금속의 반응성 쓸게요. 자, 금속의 반응성 보게 되면 금속은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산화하는 경향성이 크다.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쉽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게,
우리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소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희가 수소를 넣어준데 수소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넣어주는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 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부터? 칼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머. 우리가 금까지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불러요. 자, 칼륨, 칼슘. 세로로 써야겠구나. 그 다음으로 반응성이 높은 거는 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H 너무 다 잘 알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금속이 아니니까 구리, HG가 수은이에요. AG가 은이고요. PT가 백금이라고 합니다. 얘가 저희가 알고 있는 노란색 순금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로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이 더 전류가 잘 흐르겠지만 뭐예요? 비싸요. 얘들아, 휴대폰 충전기를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럼 휴대폰 충전기 잘 끊어지는데 마음이 아프겠죠? 금으로 만들면 좀 다 벗겨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우리는 단가가 저렴한 그리고 매장량이 많은 구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납, 구리, 수은, 백금, 금 순으로 금속의 반응성이 나타나는데 왼쪽으로 치우쳐질수록 우리가 뭐하다? 이온화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뭘 볼 거냐? HCl.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염산에 내가 뭘 넣게 되면 아연을 넣을 거예요. 그럼 반응을 하겠죠. 맞나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된다고? 수소하고 아연을 비교해 주세요. 수소하고 아연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누가 더 반응성이 커?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게 됩니다. 맞나요? 아연이 더 반응성이 커요. 자, 그러면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산화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연이 산화하면 아연이 수소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맞나요? 아연은 지금 무슨 상태? 원자 상태. 수소는 지금 무슨 상태? 이온 상태가 되겠죠. 염산 같은 경우에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연에 있는 전자가 누구한테 이동하냐? 수소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요 전자를 누구한테 줘? 수소에게 줘요. 자, 그래서 아연하고 누구하고 염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아연의 전하량이 몇이기 때문에 2 플러스입니다. 얘는 이온하게 되면 2 플러스 전자 몇 개가 튀어나온다? 2개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볼게요. 수소는 분명 H 플러스였는데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몇 개를 받아서 뭐가 됐어? H2 수소 기체가 일어나는 거죠. 아연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해서 이온화가 되어서 무슨 이온이 됐어?
양이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식을 쓰게 되면, 반응식을 쓰게 되면 수소는 전자를 뭐 했어?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뭐 한 거다? 환원한 겁니다. 자, 근데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가 뭐 돼버려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반응물이 되었더니 전자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얘가 뭐 된 거다? 산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요렇게 저희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질산구리 수용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오늘 다 혼자 이혼하기로 했었는데. 자, 질산구리 수용액에 내가 뭘 넣게 되면 이번에 어떤 조각을 넣을까? 철 조각을 넣을게요.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할 건데, 똑같이 질산구리 수용액에 이번에는 누구를 넣을 거냐? 은을 넣어볼까요? 자, 그럼 반응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된다고? 구리 친구하고 누굴 비교해? 철을 비교해요. 뒤에는 구리 친구하고 누굴 비교해요? 은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뭐 먼저 확인해라? 반응성 먼저 확인해라. 건민아, 구리하고 철하고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철이 더 반응성이 큽니다. 그럼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자, 반응성이 큰 친구가 전자를 뭐 하면 돼? 잃어버리면 됩니다. 얘가 산화하는 경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철이 가지고 있는 전자 몇 개, 철은 이온하면 전자 몇 개 잃어버려? 2개. 그 2개를 누가 받아야 돼? 구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이 F2랑 누구랑 짝꿍이 되고 NO3랑 짝꿍이 되고 누가 석출돼요? 구리가 석출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수용액은 푸른색이었다가 나중에는 구리가 석출되기 때문에 푸른색의 색깔이 점점 뭐해질까? 옅어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푸른색의 색이 옅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리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2개 받아서 뭐가 되고 구리 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철 입장에서는 원자 상태여서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전자가 뭐 된 거다? 방출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뭐 된 거고 환원된 거고요. 철은 뭐 된 거다? 산화된 거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 반응성을 볼게요. 자, 구리하고 은하고 볼게요. 채원아, 은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구리가 더 반응성이 커요. 자, 그러면 원자 상태에 있는 아이가 반응성이 커야지 원자가 전자를 주면서 반응이 일어날 텐데 얘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은은 이온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반응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구리하고 은하고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구리요. 자, 반응을 하려면 원자 상태에 있는 금속이 반응성이 커야지 얘에 있는 전자가 반응성이 작은 친구한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다시 원자가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얘가 반응성이 작다면 얘는 양이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으로 저희가 넘어와서 하나 더 반응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반응성은 우리가 이번에 뭘 넣을 거냐? 은수용액을 넣겠습니다. AgNO3. 그러면 얘는 가로를 칠 필요가 없구나. AgNO3. 자,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뭘 넣을까? 납을 넣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맨 먼저 뭐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반응성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 건이야, 은하고 납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납이 더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원자 상태에 있던 납에 있는 전자가 누구한테 이동해야 돼? 은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납은 이온화하면 전자 몇 개를 잃어버려야 돼요? 2개를 잃어버리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Pb NO3 2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와? 은이 나오는데, 자, 납 하나당 전자 2개니까 은이 몇 개 필요해요? 은은 전자 몇 개 받아? 하나 받아요. 그러니까 은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비 맞춰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여기에 뭐까지? 이렇게까지 표시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요거는 빼놓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 입장에서는 전자를 뭐 한 거라고? 받은 거라고. 몇 개 받았다고? 납이 이온화되면서 Pb2+가 되니까 전자 몇 개를 잃어버려서 2개를 잃어버려서 2개의 전자를 받아야 돼서 은이 몇 개 만들어진다? 2개가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뭐 한다? 은이 석출된다. 자, 그래서 은이 바로 뭐가 되고 산화가 되고요. 산화란다. 은이 뭐가 되고 환원이 되고요. 납이 뭐 된 거다? 산화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볼게요. 자, 반응 전에 양이온수. 반응 후의 양이온수를 볼게요. 자, 은 2개 나올 때 납 몇 개 들어가요? 은 2개가 나왔을 때 납 몇 개 들어가 있어, 얘들아?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반응 전에 양이온수하고 반응 후의 양이온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응 전에 양이온수 대 반응 후의 양이온수의 비는 몇 대 몇? 2대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산화한원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꼭 짚어주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요. 금속 반응을 할 때, 금속의 산화 반응을 할 때요. 산화 반응성을 볼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두 금속의 전하를, 양이온 상태에서의 전하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전하가 같으면 이동하는 전자가 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몇 대 몇이면 1대1이면 이온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응 전, 반응 후에 되는 양이온들. 자, 근데 방금처럼 2대1 반응 전하가 몇 대 몇이면 반응 전의 전하가 2가 되고요. 반응 후의 전하가 1이 된대요.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온수가 뭐 할까?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야? 반응 전에 내가 뭐가 있었는데 철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여기 누구 넣어주면 칼륨 넣어주면 KNO3,2가 되고 얘는 철이 하나 빠지잖아요. K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철 몇 개 나왔다고? 하나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반응 전의 전하가 2고 반응 후에 나오는 양이온의 전하가 1이면 이온수가 뭐 한다?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1대2 반응 전이 전하가 작고 반응 후가 전하가 크게 되면 이온수는 뭐한다?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저희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온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동한 전자의 수를 물어봅니다. 몇 몰인지. 전자 하나에 1몰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몇 몰의 전자가 그럼 이동한 거야? 2몰의 전자가 이동했다. 갑자기 몰이 튀어나와 버려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통합과학인데 몰을 물어보니까 너네가 심리적으로 그냥 당황. 나 몰 아직 안 배웠는데? 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수위에서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선행을 먼저 하고 통합과학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그래야지 원 내용하고 통합과학 내용하고 맞물리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배경 지식을 먼저 쌓아놓고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잡아가는 수업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왜냐면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한 번에 그때 처음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상의 여유가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내신은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너네가 내신 챙기는데 시간 소요도가 되게 오래 들어요.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챙길 게 되게 많아.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세특도 써야 되고 그리고 꼭 시험 기간에 과학 축전이 열려요. 과학 축전을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세특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지향하는 게 요즘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네 때는 더 늘어날 거고 의대 정원이 메디컬 라인 쪽이 늘어나는데 뭐 의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의대, 치대 약대 다 늘어난다는 거야. 이쪽 메디컬 라인들이.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왕 공부한 거 전문직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네들 입장에서 얘 이쪽으로 가면 취업이 보장되니까 난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뭐 해줘? 늘어날 거야. 그리고 사람의 숫자는 적어들기 때문에 뭐 재수하거나 반수, 삼수, 오수생들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튀어나온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미 의대를 합격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오히려 뭐 이미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데 의대 가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걔네들이 뭐 5등급 7등급인데 의대 가겠다고 다시 반수 재수하는 사람들은 드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차피 그쪽 계열로 가려면 이런 생기부를 관리를 학종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종일지 교과일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수시라는 게요. 성적이 1.0이 나온다 해서 내가 교과를 쓴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1.0이 나오기도 어렵겠지만 내가 극초반 1.07 뭐 1.02 이렇게 아예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힘드니 그만큼 우리가 수시는 눈치 싸움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첫 번째 복권을 로또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극지 않은 로또야. 근데 그 당첨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기다렸다 나와. 수능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안전제약 장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너네 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 할래요. 1학년 때 이런 소리 헛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제 앞에서 하시면 욕 뒤지기 쳐먹을 각오하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진짜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 학교 자퇴할 거 아닌 이상은 정시 파이터 또 내신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수시를 아예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야, 다 정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대가 1등급 후반까지는 조금 노려볼 수가 있어요. 약대가. 그러면 약대가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거야? 2초반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왜? 의대 못 가가지고 약대 갔던 친구들이 다 어디를 갈라 할 거야. 이제 의대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도 등급이 내려오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메이저 라인들은 그대로 학점을 내신이 높아야지 갈 수 있겠지만 옛날보다는 뭐 괜찮다. 노려볼 법칙하다. 너네가 내신 관리만 잘해보면 나는 공부하면서 의대를 꿈꿔보지 않았지만 막상 너네가 수시 쓸 때 메디컬 라인으로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너네가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입말해.
적성이 안 맞으면 어쩌죠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죠? 그거는 쓰기 전에 고민할 게 아니라 가보고 나서 해보고 고민을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너네가 한국 나이로 20살이에요. 만 18세, 만 19세야. 엄청 어린 나이야. 한 번 더 보면 돼요, 수능. 그리고 재수까지는 내신으로도 수시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미 나 성적 좋았어. 아, 의대 안 맞아, 적성에. 그러면 수시로 또 넣어볼 수 있는 거야. 이미 성적 좋은데 의대 아니고 나머지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즘 너네 세대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의대 안 갈 거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시고 전력 투구 해보시고 그때 나온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데에서 선택하는 게 행복할까? 얘들아, 100가지의 음식이 있고 너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하래. 거긴 뭐 랍스터도 있고 뭐 한우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나는 선택권이 좁아요. 전 5가지인데 김밥 천국에서 선택해야 돼요랑 100가지 사대진미를 다 차려놓고 선택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서 100가지를 차려놓고 너네가 선택하는 삶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 입시는. 옛날에는 안 돼. 김밥 천국은 김밥 천국이고 빕스는 빕스고 호텔 뷔페면 호텔 뷔페였어. 옛날엔 정해져 있어서 시작점이. 하지만 요즘 너네의 내신과 입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대들이 정말 많이는 활약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한 번씩 벌어져요. 와, 저 새끼가 나보다 성적도 안 좋고 했는데 와, 제가 나보다 대학을 잘 갔나? 이런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요즘 세대의 입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시 파이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정시 파이터 그거는 고3 때나 하는 소리입니다. 고1, 고2 때는 금지예요. 이제 간혹 정시 파이터 한다고 고1, 고2 때 연락이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 절대 그 학생은 제 수업에 안 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여기 금속의 반응성까지 저희가 다 외워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원자 이온을 조금 몇 가지 외우고 갈게요. 요거는 영상 녹화는 안 될 거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 3가지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연소는 안 어려워합니다. 왜? 이산화탄소 생성되는 게 당연히 항상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철의 재련이에요. 자, 그래서 철의 재련은 저희가 코크스의 산화하고 산화철의 환원 2가지의 우리가 주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탄소의 코크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 탄소가 코크스입니다. 코크스가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되냐? 일산화탄소로 산화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환원하는 물질을, 자, 우리가 산화하고 환원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하나만 표기되는 이유는 뒤에 생성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산화하는 물질만 저희가 표기하는 거예요. 자, 산화철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철에 누구를 넣어? 일산화탄소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크스의 산화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산화철의 재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고? 산화가 되고요. 자, 양이온이었던 철이 원자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시험 출제율이 가장 높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왜? 화학 반응식 못 써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산화철은 Fe2O3입니다. 산소 몇 개 붙는다고? 3개 붙어요. 자, 철의 부식 전부 다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실력업 문제까지 숙제로 해와 주시면 되고요. 완자 기출픽도 여긴 해당 문제가 많으니까 풀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산화환원까지 완자 기출픽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자, 그리고 산화환원이나 저희가 역학이나 이런 데가 다 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